N잡이 안전하다는 거?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부업을 늘리면 늘릴수록, N잡을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분들은 더 가난해져요. 이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업이나 뭐 N잡 이런 것들 두세 개씩 굴리면서 이게 안전빵이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솔직히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게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이 10군데로 쪼개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도 깊어지질 못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딱 한 가지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부업 5개, 6개, 7개 이렇게 깔짝깔짝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우물에 인생을 건 사람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여러 군데에서 일을 벌리면 가난해지는지, 왜 여러 군데 일을 벌리면 가난해지는지,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뜯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의무를 파야 하는지까지 제가 3단계로 정리를 했거든요.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한 사람 이야기부터 할게요. 영국에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발명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다이슨 청소기를 만든 그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이거에 미쳐가지고 매달렸거든요. 다른 건 안 하고 청소기 하나만 팠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팠냐면 시제품을 5127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126번을 실패했다는 거고요. 5127번째에 겨우 된 거예요. 이게 1991년이거든요. 한번 상상해보면 똑같은 걸 5000번 넘게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또 부수고, 그동안 돈을 벌었겠어요 이 사람이? 못 벌었겠죠? 아마 빚더미에 앉았을 거예요. 실제로 빚더미였고, 시제품을 2600개쯤 만들던 시절에는 생활비가 너무 쪼들려가지고 한 푼 한 푼 돈을 세가면서 버텼대요. 그리고 3700개쯤 만들었을 때는 아내가 미술 과외를 해가지고 생활비를 보탰고요. 그리고 5000번째 청소기를 이제 또 실패다 하고 부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림을 가르치면서 집안을 이제 버티게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됐어요. 1993년에 DC01이라는 청소기를 만들었거든요. 당시 가격이 200파운드였어요. 이 가격이 일반 청소기의 3배였거든요. 3배? 근데 보통 같으면 안 팔리죠. 근데 출시하고 18개월 만에 영국 시장에서 1위가 된 거예요. 점유율이 22%. 지금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30억 달러예요. 영국에서는 손꼽히는 부자고요. 그래서 딱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부업을 막 이것저것 한다고 깔짝대고 이걸로 돈 벌어야지 저걸로 돈 벌어야지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청소기 좀 만들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거 만들고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하고 이랬으면 그냥 평범하게 쓸 수도 있어요. 5000번 실패할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은 5127번째 성공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청소기 하나에 미쳐가지고 5000번을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하면서 거기서 진짜 부자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왜 부업을 여러 개를 굴리면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해지는지, 뭐 기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원리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머릿속에 남는 찌꺼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A라는 일을 하다가 B라는 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딱 B로 툭 하고 넘어갈 것 같죠? 안 그래요. A가 머릿속에 끈적끈적하게 남아있거든요. 잔상이. 소피 르로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거를 밝혀냈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바꿀 때마다 이전 일이 머릿속에 찌꺼기처럼 남는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한동안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부자들의 절반은 아직 아까 그 일에 집중력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업이 5개라고 쳐봐요. 블로그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 봤다가 영상 편집했다가 또 뭐 했다가 하다가 할 때마다 머릿속에 찌꺼기가 계속 쌓여요. 5개, 6개, 7개가 서로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돈하고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러분들은 하루 8시간을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집중한 시간은 2-3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일과 일 사이에 새어 나간 거예요. 시간은 다 썼는데 결과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잘게 쪼개지 마세요. 오전엔 이거, 오후엔 저거 이렇게 토막 내면 찌꺼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대신에 한 가지를 최소 3시간씩으로 통으로 붙잡으세요. 일을 바꾸는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말끔하고 깨끗하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쌓이다가 끊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이든 실력이든 진짜로 빵 하고 폭발하는 순간은 항상 마지막에 오게 마련이잖아요. 한 곳에 오래 쌓이다가 어느 순간 확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복리의 마법인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주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갖고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실력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초반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초반에 도망을 치는 거고, 아 이거 안 되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른 우물로 갈아타죠. 눈덩이가 막 커지기 직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업을 5개 굴린다는 건요, 5개 전부 다 그 초반 구간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눈덩이가 커지는 데까지 못 가는 거죠. 다 얕은 데서 끊기는 거고, 생각 한번 해보면 우리가 한 우물을 3년 동안 판 사람은 3년치가 이제 커리어로 쌓이잖아요. 근데 우물 5개를 6개월씩 판 사람들은 3년을 똑같이 썼는데 손에 남는 건 6개월짜리 5개예요. 이 6개월짜리는 어디서도 안 터진다는 말이죠. 같은 시간을 쓰고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이슨을 보세요. 이 사람이 청소기를 6개월 파다가 말았으면 시제품이 몇백 개에서 끝났을 건데 5,000번을 끝까지 갔으니까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하는 일에 이게 언제 터지지? 하는 조급함이 올라오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쌓인 게 터지는 건 원래 한참 뒤에 온다는 거죠. 최소 2년은 한 우물에서 내가 갈아타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먼저 정하세요. 2년을 못 버틸 우물이면 그건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제너럴리스트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져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뭐 블로그, 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건드리면서 엔잡투잡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째 원리예요. 이게 제일 돈이랑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데, 이제 받는 돈이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냐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얕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바뀌면 받는 돈이, 시세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블로그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그러니까 글 하나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이 블로그 글을 쓸 사람들은 줄을 서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을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되죠. 근데 부업을 여러분들이 막 5개, 6개를 굴리면 이게 전부 다 깊이가 얕잖아요. 그럼 얕게 되면 그냥 되게 저렴한 가격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니까요. 반대로 하나를 깊게 파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어느 순간 아무도 여러분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지점이 오거든요. 그 일은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밖에 못해요. 그럼 가격을 누가 정하나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게 되는 거. 야, 이거는 저 사람한테 맡겨야 돼 라는 전문가 소리를 듣는 거. 그때부터 받는 돈이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거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하겠는데 싶은 게 있다면 그런 거는 과감하게 쳐내세요. 누구나 하는 일을 아무리 늘려봤자 받는 돈은 안 올라갈 거예요. 그 시간을 딱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딱 하나를 아무도 못 따라올 정도로 깊이 있게 한번 파보시는 거예요. 그 깊이가 여러분들이 받게 될 돈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우물을 파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진짜 문제죠. 아무 우물이나 파면은 사실 그것도 그냥 부업이 될 거예요. 잘못 고른 우물 하나를 또 깊게 파는 거는 잘못 고른 우물 5개를 그냥 얕게 파는 것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 우물을 고르는 방법 3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우물을 어떻게 고르냐면 트렌드를 따라가요. 남들이 이게 돈이 된대, 요즘에 뭐 쇼츠 부업이 돈이 된대, 쇼핑이 돈이 된대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남보다 잘하는지 이걸 안 봐요. 근데 남이 판 우물은 내가 해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깊게 못 파는 거죠. 그러면 또 쌓이는 구간까지 못 가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부업을 생기고. 오늘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종이를 꺼내서 2가지를 한번 적어봐요. 첫 번째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일이 있는지, 돈이 안 돼도 막 자꾸 손이 가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2번째는 남들은 힘들어하는데 나는 이거 별로 안 힘들던데 하는 일. 남들이 1시간 걸리는 걸 나는 10분이면 끝내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겹치는 자리가 있으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팔 수 있는 우물인 거죠. 남들이 돈 된다고 한 우물들 그거 말고 지금 여러분들 내면부터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들이 신념과 사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여도 역할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신념은 이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한 우물만 파는 거 솔직히 지루하고 엄청 길어요. 초반에는 다이슨처럼 돈도 안 돼요. 그 구간이 진짜 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거 진짜 되기는 하나? 라는 의심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부업으로 갈아타고요. 그렇게 평생 갈아타다가 부자는 못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다이슨이 5,000번을 시제품을 만들면서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하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계속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 청소기는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에 대해서 파악을 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신념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려고 하는 그 우물에 대고 이 질문에다가 답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도 이걸로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나는 이거를 계속 할 이유가 있나? 이걸 한번 써보는 거죠. 만약에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그 우물은 여러분들의 우물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책상이나 핸드폰에 딱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면 이거는 일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 일로써 누군가의 무언가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방향이거든요. 신념이 나를 일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였다면 사명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다이슨한테도 사명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한테는 다 사명이 있거든요. 다이슨의 사명은 사람들을 먼지 봉투로 가는 그 짜증으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청소기를 판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불편을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있으면 돈 안 되는 구간에도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신념을 적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잘 되면 누구의 무엇이 바뀌냐. 그래서 내 우물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주는지 딱 한 줄로 적어보는 거예요. 신념은 나를 버티게 하고 사명은 그 버팀의 방향과 이유를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일로 도망을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념과 사명을 세팅하고 여러분들의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반쪽짜리죠.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 뭘 배우냐면 잔기술을 그렇게 배워요. 뭐 블로그 글 빨리 쓰는 법, 영상 편집, 단축키, 뭐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여기서도 진짜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만약에 할 거라면. 왜냐면 이런 기술은 누구나 배워요. 요즘에 AI한테만 물어봐도 다 나오는데요, 뭘.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팔려고 해도 받는 돈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렴한 기술이라서. 부자가 배우는 건 이런 기술이 아니라 원리를 배워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시장은 왜 어떤 건 비싸게 사고 왜 어떤 건 건드리지도 않는지, 사람들은 왜 지갑을 여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 똑같은 우물이라도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게 전문성을 갖춰도 그게 돈으로 바뀌지 않는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엔잡을 하는 건데, 다이슨을 한번 보세요. DC01이라는 일반 청소기가 다른 청소기들에 비해 3배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만에 1위를 했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진짜 불편을 없애주면 3배 4배가 비싸도 충분히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를 없애주냐 안 없애주냐를 본다는 거죠. 다이슨은 그 원리를 깨달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부업 꿀팁 영상 이런 거 보던 시간을 세상의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파고 있는 지금 그 우물, 그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하는 그 분야에서 사람들은 이거를 왜 돈을 주고 사지? 라는 말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매일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산 물건 하나를 골라서 나는 이걸 왜 샀지를 한번 한 줄로 적어보세요. 딱 한 줄로. 한 달이면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이유가 한 30에서 50개 정도는 딱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한 줄을 못 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기술만 모으는 기술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쓸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 사업가인 거예요. 그때부터 N잡, 3잡, 4잡, 5잡을 해도 돈을 벌고 이상하게 내가 손대는 것마다 깊은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고요. 기술만 있으면은 내가 고용을 당하는 거고, 원리를 알면 내가 그때부터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으로 다이슨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이 청소기 하나에 5,000번을
망가뜨렸다가 부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반복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동안 부업 5개를 굴렸다면 우리는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기라는 거 하나에 미쳤으니까 130억 달러가 된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부업을 하고 계신가요? 몇 개나 하세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2-3개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만약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빼고 싹 다 접으세요. 그리고 그 남은 하나를 아무도 못 따라올 정도로 깊게 전문성 넘치게 한번 파보세요. 그리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마인드와 비즈니스를 말하는 라이언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